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영상 세 번째 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NMR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뉴클리어 매그네틱 레조넌스 시그널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시그널이 우리에게 어떻게 디텍트 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B0와 B1과 같은 그런 매그네틱 필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그레디언트 필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를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MR 이미지의 어떤 명암 차이, 즉 인텐시티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컨트라스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들의 자기장에 의한 변화를 우리가 디텍트해서 NMR 시그널이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제 B0라는 스태틱한 마그네틱 필드가 G 방향으로 걸려 있고요. 그러면 하이드로젠 뉴클라이는 마그네틱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B0라는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얼라인 됩니다. 그래서 얼라인 되어서 최초에 존재하는 net magnetization, 전체 시스템의 방향은 윗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물론 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인데 프리퀀시, 여기 나오는 오메가 프리퀀시를 가지면서 프리세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B1 필드를 걸어줌으로써 얘를 틸트 시키죠. 이렇게 회전시켜서 net magnetization이 이 RX, XY 평면상에 누울 수 있게끔 우리가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B1 필드를 걸어줄 때 우리가 프리퀀시를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의 하이드로젠 뉴클라이 스피닝 프로톤이 운동하고 있는 그 프리퀀시와 동일한 프리퀀시를 줘야 된다. 그때 그 프리퀀시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모르 이퀘이션에 의해서 계산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동일한 프리퀀시로 RF 필드를 걸어주면 그게 이제 B1인데요. 그러면 공명 현상, 즉 레조넌스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고 그 전달되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향이 눕습니다. XY 플레인으로. 이 과정을 우리가 엑스테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엑스테이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B1 필드를 끄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한 현상 릴렉세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릴렉세이션에서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T1 릴렉세이션이 있고 T2 릴렉세이션이 있었습니다. 이 T1 릴렉세이션과 T2 릴렉세이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퀘이션 M은 mxy 플러스 mg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식에서 보듯이 우리가 처음에 이 net magnetization 벡터 방향 위로 있었던 이 방향의 net magnetization 벡터를 이 m이 xy 평면의 컴포넌트와 g 액시스 상의 컴포넌트 즉 mxy와 mg로 디컴포즈 됩니다. 그러면 엑스테이션이 돼서 이 net magnetization 벡터가 xy 플레인에 누워 있으면 그때 그 순간에는 mxy가 최대가 되죠. mg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가 B1 필드를 끄면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데 그때 릴렉세이션 중에
MXY, XY 평면에서의 크기를 측정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벡터가 회전을 하면 스핀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 스피닝 프로톤들이 페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페이즈로 스피닝 프로톤들이 회전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B1 필드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지는 외부에서 자기들의 온라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없어지니까 페이즈를 서로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그 잃어버리는 것은 스핀과 스핀들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점점 이제 가속화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MXY의 크기는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T2 DK라고 또는 FID라고 말씀드렸죠. Free Induction Decay. 그래서 이렇게 이제 DK가 되는데 이 DK는 T2 DK. 근데 이게 이제 T2 DK가 있었고 T2 스타 DK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필드 인호모지니티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측정하는 시그널은 이렇게 된다. 요 MXY의 감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RF 코일에서 얻어지는 전류 크기의 감소와 같다. 그래서 MXY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대략 이게 초창기 가장 클 때의 값의 한 36% 정도 또는 37% 정도까지 크기를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T2 타임이었습니다. MXY는 감소하는 대신 우리가 아까 이 식에서 봤듯이 MXY 플러스 MG라는 식에서 봤듯이 MXY가 감소하면 MG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MG 시그널은 이렇게 리커버리 되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T1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MXY가 36% 정도까지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T2, MG가 대충 한 64% 정도까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T1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2 DK와 T1 리커버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부위에서 시그널을 얻느냐에 따라서 이 T2 타임과 T1 타임이 달라진다. 즉 이 T2 디케이 커브하고 T1 리커버리 커브가 모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순수한 물 분자들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시그널을 얻으면 순수한 물 분자는 주위에 다 동일한 물 분자들만 있기 때문에 스핀 인터랙션에 의해서 에너지 또는 이제 페이즈를 이렇게 잃어버릴 그런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물 분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시그널을 얻으면 이 T2 DK가 그냥 느리게 된다. 그래서 T2가 그냥 길어지고 마찬가지로 T1 리커버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T1 타임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소프트 티슈나 팻 같은 그런 다른 이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에너지를 빨리 잃어버린 페이즈를 빨리 잃어버린다. 그래서 T2 DK가 되게 빠르고 따라서 T2 타임이 굉장히 짧고 T1 리커버리도 굉장히 짧게 걸린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그레디언트 필드도 우리가 컨셉추얼한 패스 그리고 이제 퀀티테이티브한 패스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주로 이 컨셉추얼한 패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R 시그널을 넣는데 그레디언트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B0하고 B1 필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그레디언트 필드가 없으면 우리가 공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3차원 위치에서 우리 몸을 MR 스캔을 한다고 치면 우리 몸의 특정한 부위에서 시그널을 다르게 얻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설명 없이 만약에 B0와 B1만 있다고 하면 부위별로 그 시그널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3차원 위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레디언트
필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필드는 X, Y, Z 세 가지 우리가 3차원 공간의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요. X, Y, Z 세 가지 그레디언트를 서로 다르게 걸어줘서 마그네틱 필드를 그렇게 해서 걸어준 상태로 우리가 시그널을 얻으면 X, Y, Z 어떤 특정한 한 점에서의 시그널을 구분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Z라는 세 가지 필드를 어떻게 걸어주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G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슬라이스 셀렉션이라고 하고요. 이 G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X축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프리퀀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 인코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Y축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 페이즈 인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 NMR 시그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NMR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뭐 60, 70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뉴클라이가 마그네틱 필드에 반응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B1 필드를 걸어서 엑스테이션 시키고 릴렉세이션을 시키면 그러면 T2 타임과 T1 타임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영상화할 수 있다. 영상화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근데 어쨌든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MRI라는 이 스캐너, MRI라는 기계가 발견된 지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NMR 시그널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이 NMR 시그널을 통해서 이미지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눈으로 보고 있는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얻어내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개의 매그네틱 필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은 B0와 B1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세 개 필요한 마그네틱 필드 중에 우리가 두 개는 이미 배웠습니다. B0는 스태틱하면서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즉 G축으로 우리가 걸어주는 필드고요. B1은 RF 필드인데 그 프로톤, 그러니까 스피닝 프로톤들을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엑스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필드였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Y, Z 세 개의 축으로 각각 그레디언트 필드를 만들어서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MR 스캐너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요. 이 제일 가쪽에 있는 마그넷이 이제 주로 B0를 걸어주는 마그넷입니다. 그래서 RF 코일이 가장 안쪽에 있죠. RF 코일이 가장 안쪽에서 센시티브하게 전류를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니까요. 전류의 디퍼런스를. 그리고 그레디언트 코일은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B0는 마그넷에 의해서 걸리고 RF 코일에 의해서 B1이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레디언트 코일에 의해서 우리가 X, Y, Z 축으로의 그레디언트 필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MR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구조적인 또는 기능적인 또는 여러 가지 부위에 서로 다른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류의 이미지는 전부 다 이 그레디언트를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시퀀스로 걸어주느냐 어떤 타이밍으로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레디언트 펄스를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서 그레디언트를 X, Y, Z 순서로 뭐 어떤 타이밍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시퀀스로 주느냐 같은 걸 이제 프로그래밍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르게 하면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의 장점은 이렇게 그레디언트 같은 거를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싶은 부위에 보고 싶은 특성을 서로 다르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 또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X, Y, Z 세 가지 축으로의 그레디언트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